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직도 안 죽었네. 저는 75살 할머니입니다. 그날 밤 문 너머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제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네. 언제까지 이러실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물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도 혹시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나요? 아프다는 말조차 미안해서 삼키신 적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터치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평범한 이름입니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 셋 낳고 키웠습니다. 장남 준호, 차남 준수, 막내딸 은정. 모두 잘 키웠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도 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까지는.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평생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말리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보고 밥도 해주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당뇨가 있었고 혈압도 높았습니다. 무릎도 안 좋았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넘어졌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1시간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못 잡았습니다. 겨우 기어서 전화기까지 갔습니다. 장남 준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뼈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은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시죠.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혼자 살 수 있다. 하지만 준호는 고집했습니다. 며느리 미란도 같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친절했습니다. 방도 깨끗하게 준비해줬습니다. 남편 사진도 걸어줬습니다. 옷장도 정리해줬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미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뭐가 미안하세요? 가족인데요.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함께 밥 먹고 TV도 보고 손주 지우도 할머니 좋아한다고 안기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미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줄었습니다. 한숨이 늘었습니다. 제가 부르면 대답이 늦었습니다. 어머님 하고 부르면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바쁘니까 나중에요. 그런 말들이 늘었습니다. 준호도 바빴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간다고 나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TV만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었지만 미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위험하니까 혼자 나가지 마세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미란이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화요금 많이 나와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미란이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밥 먹을 때도 조용히 먹었습니다. TV 볼 때도 소리 줄였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최대한 조용히 갔습니다. 제 존재를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미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 너머로. 오빠 언제까지 이러실 거야? 내가 미치겠어.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잖아. 나도 숨이 막혀. 준호가 달래는 소리. 조금만 참아.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 말은 곧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짐이구나. 나는 빨리 죽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밥을 줄였습니다. 미란이 주는 만큼만 먹었습니다. 더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도 적게 마셨습니다. 화장실 자주 가면 미란이 귀찮아할 것 같아서요. 약도 제때 안 먹었습니다. 미란이 챙겨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병원 가야 하고, 병원 가면 돈이 들고, 돈이 들면 미란이 또 한숨 쉴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부엌에 물 마시러 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미란과 준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미란이 말했습니다. 오빠 진짜 언제까지 이래? 아직도 살아있네. 언제까지 이러실 거야? 나 정말 미치겠어. 요양원이라도 보내면 안 돼.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형님이 가만히 있겠어. 미란이 또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내가 매일 이렇게 살아. 차라리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컵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침실 문이 확 열렸습니다. 미란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놀란 척 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에 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치워야겠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처럼 제 마음도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몰랐습니다. 이 집에 나를 부르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어올 줄은, 그리고 그 목소리가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평생 참아온 사람, 여러분은 혹시 부탁한다는 게 두려우신가요? 아프다는 말 한마디가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됩니다. 저 김순자는 1954년생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다들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저희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맏딸이었습니다. 14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섬유 공장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손가락에 상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를 도와야 했으니까요. 동생들 학교 보내야 했으니까요. 20살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선을 봤습니다. 남편도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혼수도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이불 한 채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신혼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화장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둘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계속 공장에 다녔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한 푼 아껴가며 1년 후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장남 준호였습니다. 예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휴가도 일주일밖에 못 썼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아기를 업고 공장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젖을 먹였습니다. 퇴근하면 밤늦게까지 아기 돌보고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2년 후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차남 준수였습니다. 3년 후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막내딸 은정이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일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도 힘드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더 차가우셨으니까요. 그냥 혼자 견뎠습니다. 남편도 바빴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집을 사야 했으니까요. 아이들 학교 보내야 했으니까요.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침내 작은 집을 샀습니다. 2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준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준수는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은정이는 착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뒷바라지에 전념했습니다. 학원비를 벌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과외비를 벌기 위해 부업도 했습니다. 제 옷은 5년 넘게 안 샀습니다. 미용실도 안 갔습니다. 외식도 안 했습니다. 친구들 만남도 끊었습니다. 모든 걸 아이들한테 쏟아부었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준수도 대학에 갔습니다. 은정이도 대학에 갔습니다. 저희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IMF가 왔습니다. 1997년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공장에서 잘렸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45살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했습니다. 아파트 청소도 했습니다. 새벽 배달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준호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직이 안 됐습니다. 1년을 놀았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준호 취업 준비 학원비를 벌었습니다. 2년 후 준호가 취직했습니다. 좋은 회사였습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준수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은정이도 작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빚을 다 갚았을 때 저는 56살이었습니다. 남편은 59살이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집도 마련해줘야 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돈을 모았습니다. 우리 집을 팔았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돈으로 준호 신혼집 계약금을 보탰습니다. 준수도 결혼했습니다. 은정이도 결혼했습니다. 저희는 또 돈을 보탰습니다. 결국 저희한테 남은 건 전세 작은 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들도 태어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3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오셨네요. 그 말이 남편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였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세금을 빼서 썼습니다. 2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준호가 장례비를 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 미란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뭔가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남편이 떠나고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전세집도 나와야 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보고 밥도 해주고.
그런데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압도 높았습니다. 무릎도 안 좋았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폐 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손 벌릴 수 없었습니다. 약값을 아끼려고 약을 반으로 잘라 먹었습니다. 병원도 한 달에 한 번만 갔습니다.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준호한테 전화하게 됐고 이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저를 모시겠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미란이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걸. 준호가 우겨서 된 거였다는 걸. 그리고 미란은 처음부터 저를 원하지 않았다는 걸. 그날 밤 제가 몰랐던 건 미란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곧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도. 마이너스. 존엄이 무너지는 시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집인데 눈치 보이고 밥 먹는데도 미안하고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그런 시간. 공감되신다면 지금 댓글에 공감합니다. 남겨주세요. 유리컵 깨진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더 나빠졌습니다. 미라는 아예 저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라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준호도 일찍 출근했습니다. 손주 지우는 학교 갔습니다.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냉장고에 아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식은 밥과 김치. 저는 혼자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냉장고에 또 반찬이 있었습니다. 어제 먹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조금만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미란이 돈 든다고 할까봐. 저녁 때 미란이 돌아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란아, 내가 뭐 도와줄까? 미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녁은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치킨이었습니다. 준호와 미란과 지우만 먹었습니다. 저한테는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자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치킨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밥을 찾았습니다. 팝통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만 마시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미라는 저를 피했고, 준호는 바빴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미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약은 제가 드릴게요. 그때부터 미란이 약을 챙겼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 줬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졸렸습니다. 하루 종일 잤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란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요. 하지만 다음 주가 와도 병원에 안 갔습니다. 미란이 바빠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약만 계속 먹었습니다.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미란이랑 부딪혔습니다. 미란이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그리고 제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팔을 보니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랗게. 저는 옷으로 가렸습니다. 며칠 후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손주 지우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방에 좀 계세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미란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애들 무섭잖아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내가 무섭다고. 내가 애들 무섭게 한다고. 나는 괴물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미란이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전화 오면 제가 받을게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귀 어두우시잖아요. 제가 안 둡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전화기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못 받게 됐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도 못했습니다. 준수한테도 전화 못했습니다. 은정이한테도 전화 못했습니다.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한번 구경 갈까요? 요양원이요? 네, 요즘 요양원 좋대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미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구경만이에요.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요양원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괜찮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보다 여기가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랑 같이 있잖냐고. 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그 한숨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미란이 준호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요양원 어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글쎄 어머니가 싫어하실 것 같은데. 미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나 정말 못하겠어. 매일 어머님 모시고 약 챙기고 밥 차리고. 나도 사람이야. 준호가 달랬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요양원. 그곳에 가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온몸이 아팠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미란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점심때쯤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야위었습니다. 눈이 푹 꺼졌습니다. 멍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엌에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라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끓여 먹었습니다. 짜고 매웠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짐이구나. 나는 빨리 죽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란이 장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제 방에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부엌에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미란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놀라서 반찬통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치워야겠네. 그리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님 밤에 부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수였습니다. 엄마. 저는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준수가 서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오랜만이었습니다. 준수야.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괜찮다 왜 왔니? 준수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형수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수가 제 팔을 봤습니다. 멍이 보였습니다. 준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넘어져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준수가 옷을 걷었습니다. 팔에 멍이 더 있었습니다. 다리에도 있었습니다.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누가 그랬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아니라 내가 자꾸 넘어져서.
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란이 어떻게 했는지, 약을 어떻게 먹였는지, 전화를 못하게 한 것, 요양원 이야기, 밥을 제대로 안 준 것, 모든 걸 말했습니다. 준수는 듣는 내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폐 끼치기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 힘들게 하기 싫었다고. 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폐예요? 엄마는 우리 어머니예요.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준수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나가요. 제가 모실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 형님한테 미안하다. 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형이 제대로 못 모신 거예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준수가 일어섰습니다. 형수님 이게 뭡니까? 우리 엄마한테 왜 이러셨어요? 미란이 당황했습니다. 뭐가요? 준수가 제 팔을 보여줬습니다. 이 멍은 뭡니까? 약은 왜 과하게 먹이셨어요? 전화는 왜 못하게 하셨어요? 밥은 왜 제대로 안 주셨어요? 미란이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자꾸 넘어지셔서. 준수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그 소리에 준호가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수가 준호를 봤습니다. 형 이게 뭐예요? 우리 엄마 이렇게 만든 게.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준수야 진정해. 준수가 말했습니다. 형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수가 웃었습니다. 알았구나.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구나.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수야 그게 아니라. 준수가 끊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형수가 엄마한테 폭력 휘두르는 걸 봤으면서도, 약 과하게 먹이는 거 알면서도, 밥 굶기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 아니에요? 준호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준수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엄마 짐 싸요. 우리 집으로 가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준수가 미란을 봤습니다. 왜 안 됩니까? 미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재산 문제가 있어요. 그 말에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준수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재산이요? 미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전세금이 있잖아요. 그거 저희가 관리하기로 했어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그게 형수가 엄마 학대할 이유가 됩니까?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학대가 아니에요. 그냥 모시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준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모셨어요? 돈 때문 아니었어요? 미란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라고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전세금. 그거 노리고 모신 거 아니었어요? 미란이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준수가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준호가 막았습니다. 준수야 기다려. 준수가 준호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 비켜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수야 오해야. 준수가 웃었습니다. 오해요? 엄마 몸에 멍이 이게 오해예요? 준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수가 저를 데리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겼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뒤에서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갖고 싶으면 가져가요. 우리도 지쳤어요. 매일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 준수가 돌아봤습니다. 그러게 왜 모셨어요? 돈 때문 아니었으면 애초에 모시지 말았어야죠. 미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미란을 감쌌습니다. 준수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준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작 몰라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준수 차를 탔습니다. 준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수 핸드폰이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준수가 받지 않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그 집이 멀어졌습니다. 그 지옥이 멀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준수가 이미 모든 증거를 모아두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증거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숨겨진 진실. 혹시 여러분도 가족 때문에 참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말하면 가족이 깨질까 봐 두려우신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준수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2층 빌라였습니다. 준수 아내 지연이 반겼습니다. 어머님 오세요. 지연은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방을 준비해뒀습니다. 깨끗한 이불, 따뜻한 온돌. 저는 그 방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지연이 저녁을 차려왔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부드러운 생선. 저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많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준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가요. 정확한 검사 받아야 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푹 잤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지연이 아침을 차려뒀습니다. 따뜻한 죽, 반찬, 과일. 저는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준수가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했습니다. 몸무게를 쟀습니다. 10kg이 빠져 있었습니다. 혈압을 쟀습니다. 위험 수치였습니다. 혈당을 쟀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약 제대로 드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수가 대신 말했습니다. 제대로 못 드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원하셔야겠어요. 저는 입원했습니다. 3일 동안 링거를 맞았습니다.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준수와 지연이 번갈아 가며 병문안 왔습니다. 과일도 깎아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행복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은정이가 왔습니다. 막내딸, 엄마. 은정이는 저를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됐어요? 준수가 다 말해줬나 봅니다. 은정이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작 몰라서.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병원비 내라고. 준호가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형수가 받았어요. 어머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수가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제가 다 낼게요. 은정이도 말했습니다. 저도 보탤게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은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요? 잘못한 건 형수예요. 그리고 방간한 오빠도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준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건강이 좀 나아졌습니다. 얼굴에 살도 조금 올랐습니다. 웃음도 나왔습니다. 어느 날 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뭐냐고 물었습니다. 준수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영상이 나왔습니다. 준호 집 거실이었습니다. 제가 보였습니다. 미란도 보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미란이 저한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짜증나게. 그리고 제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제가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수가 말했습니다. 이거 형네 집 거실에 제가 몰래 설치한 카메라예요.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준수가 말했습니다.
형수 이상했어요. 엄마 모시겠다고 할 때부터. 형수는 원래 엄마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모시겠다고 하니까 이상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준수가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미란이 약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약을 2알씩 주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1알인데. 또 다른 영상. 미란이 냉장고에서 반찬을 빼는 장면. 제 방 앞에 가져다 놓는 대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준수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더 있어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미란과 준호 대화였습니다. 미란 목소리. 오빠 언제까지 모실 거예요? 차라리 요양원 보내요. 전세금은 우리가 관리하고. 준호 목소리. 그게 쉬운 일이야. 형님들이 가만히 있겠어. 미란 목소리. 그럼 어쩌라고. 나 정말 못하겠어.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거 증거예요. 고소할 수 있어요. 노인학대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가족인데. 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가족이라고 다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형수는 엄마를 학대했어요. 처벌받아야 해요. 은정이도 왔습니다.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준수 오빠 말이 맞아요. 이건 범죄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준호가 걱정됐습니다. 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형 걱정하지 마세요. 형이 선택한 거예요. 형수 편들기로. 그 대가는 형이 치러야 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수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고소장을 냈습니다. 노인학대, 폭행, 협박, 재산 침해. 며칠 후 경찰이 미란을 조사했습니다. 준호한테도 연락이 갔습니다. 준호가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왜 형수를 고소하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란이가 나한테 한 짓 알고 있니?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말했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용서 못한다. 준호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소 취하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한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영상, 녹음, 병원 기록. 미라는 변명했습니다. 어머님이 힘드셔서 그랬어요. 아기는 없었어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노인학대는 명백합니다. 미라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준호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밖에 나왔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아들이지만 낯설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못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마. 너는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잊지는 못한다. 너희 집에서 내가 겪은 일. 미란이가 한 짓. 그리고 내가 모른 척한 것.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준수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수 집에서 잤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존엄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를 학대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이 밥을 차려뒀습니다. 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아요. 산책 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우리는 함께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준수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남은 사람들의 선택,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준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도 제때 먹고 밥도 잘 먹고 산책도 합니다. 얼굴에 살이 올랐습니다. 웃음도 늘었습니다. 지연이 참 잘해줍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 저녁마다 정성스런 반찬, 말벗도 데워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고맙습니다. 준수도 효자입니다. 퇴근하면 꼭 제 방에 들러 인사합니다.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그 한마디가 참 따뜻합니다. 은정이도 자주 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합니다. 손주들도 데려옵니다. 할머니, 그 소리가 참 좋습니다. 준호는 연락이 뜸합니다. 가끔 문자가 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저는 짧게 답합니다. 그래. 미라는 소식이 없습니다. 이혼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준호와 지우 양육권은 준호가 가졌다고 합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준호도 피해자인가? 미란도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그래도 학대는 잘못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형한테 연락 왔어요. 지우 보고 싶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자. 일요일에 준호가 지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우는 많이 컸습니다. 할머니,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예쁜 손주였습니다. 준호는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많이 야위었습니다. 늙어 보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준수 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미란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몰랐니 정말?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몰랐니? 아니면 모른 척했니?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안다.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걸. 미란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약을 어떻게 먹이는지, 밥을 어떻게 주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걸.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미란이 눈치가 보였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질까봐. 그래서 모른 척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선택한 거다. 아내 편을 든 것. 어머니보다 아내를.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용서는 한다.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된다.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야 이리 와. 지우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지우 많이 보고 싶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준호는 1시간쯤 있다가 갔습니다. 지우를 데리고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준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용서했으니까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정. 네가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며. 뭐냐고 물었습니다.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전세금 찾았어요. 형수가 관리하던 거 다 돌려받았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준수가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형수가 엄마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다 돌려받았어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여행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 돈은 너희가 나눠 가져라. 준수 은정이가 놀랐습니다. 엄마 왜요?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오래 못 산다. 이 돈 너희가 쓰는 게 낫다. 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 오래 사셔야죠. 저는 웃었습니다. 오래 살아야지. 하지만 언젠가는 가야 한다. 그때 너희가 부담되지 않게 하고 싶다. 은정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우리 부담이 아니에요. 저는 은정이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게 내 마음이다. 받아라. 결국 준수와 은정이는 돈을 나눠 가졌습니다. 각각 1,000만 원씩.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칠 후 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하나 부탁이 있어요. 뭐냐고 물었습니다. 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유언장 쓰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준수가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형하고 문제 생기지 않겨. 엄마 재산 명확하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남은 재산. 은행에 있는 500만 원. 그것을 준수와 은정이에게 반반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준호 몫은 없었습니다. 준호가 이미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장례는 간소하게. 화장해서 남편 곁에 묻어달라고 적었습니다. 유언장을 봉인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언제 가도 후회 없습니다. 석 달쯤 지났습니다. 건강이 또 나빠졌습니다. 나이가 나이니까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많이 약하십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준수와 은정이가 걱정했습니다. 엄마 입원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집에서 지내고 싶다. 병원은 싫다. 준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간병인 모셔요. 저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있는데 무슨 간병인?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실게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지연이는 정성껏 저를 돌봤습니다. 밥 먹여주고 약 챙겨주고 씻겨주고 천사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 어머님, 너 참 고맙다. 준수 잘 만났다.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지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지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며느리가 있다. 어머니를 어머니로 보는 며느리, 그리고 짐으로 보는 며느리. 너는 전자다. 고맙다. 지연이가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잤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여보. 남편이 웃었습니다. 순자야 고생 많았어. 이제 쉬어.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갈까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말해줘야지. 늙는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오래 산다는 건 죄가 아니라고. 존엄은 지켜져야 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꿈에서 깼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수 가족이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 우리는 함께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식사 후 준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산책 가고 싶다. 좋아요, 같이 가요. 우리는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공원으로 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준수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천천히. 준수가 맞춰줬습니다. 지연이도 함께 걸었습니다. 손주들도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예쁜 꽃.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예쁘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을 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준수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떨어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늙는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오래 산다는 건 축복이라는 것. 그리고 가족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혈연만으로 가족이 아니라는 것.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저는 준수와 지연을 봤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희도 사랑해요, 엄마.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벚꽃 아래, 함께. 여러분, 혹시 부모님 살아 계신가요? 오늘 전화 한 통 하세요. 안부 한마디 전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늦기 전에. 혹시 여러분이 노인이신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건 축복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학대한다면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에 존중합니다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게,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게.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존엄은 지켜져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